여러분 반갑습니다. 톡톡 전자공학 정전계 현상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주제로 정전계 및 전개 현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자기 현상, 즉 자계가 되겠죠. 자계 현상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다음에 전자와 전자의 작용에 대해서 알아보는 그런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먼저 주제가 정전계입니다. 정전계. 이 정전계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먼저 용어 정립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런 용어들을 알아야 계속적으로 강의에 대한 이해가 빨라집니다. 자, 먼저 그러면은 여기 정전계를 알아보기 전에 먼저 전하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하. 전하라는 것은 전기를 띠고 있는 작은 알갱이, 이렇게 정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전기를 띠고 있는데 먼저 전기가 종류가 양전하가 있고 플러스 전하가 있고 또 음전하가 있습니다. 음전하가 마이너스 전기를 띠고 있는 전하가 있고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는 전하가 있습니다.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는 것은 양자입니다. 양자. 마이너스 전기를 띠고 있는 것은 전자입니다.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전자는 그러면 마이너스 전기를 띠고 있다는 거, 이거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전하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정전하라는 것은 뭐냐? 정전하. 자, 정지에 있는 전하를 정전하라고 합니다. 정지에 있는 거. 이거 반대말이 동전하입니다. 전하가 흘러가는 거죠. 이거는 전하가 흘러가고 움직이는 것을 말하고, 정전하라는 것은 그냥 한 자리에 정지에 있는 전하를 정전하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정전계라는 것은 뭐냐? 자, 우리가 전하가 있으면은 플러스 전하든 마이너스 전하든 이런 전기를 띤 작은 알갱이가 있으면은 여기서 서로 전기력이 발생합니다. 전기력이. 여기에서는 전하에서는 전기력이 발생하는데 이 전기력이 미치는 이 공간을 우리가 전개가 작용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필드를 전개 필드, 일렉트릭 필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전하가 품어져 나와서 전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을 우리가 정전계라고 합니다. 계. 그죠? 전기력이 작용하는 공간. 그죠? 그렇게 정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기력이라는 것은 뭐냐? 전하 상호 간에 작용하는 힘. 자, 인력과 청력이 있습니다. 인력은 당기는 힘이고, 청력은 밀어내는 힘입니다. 밀어내는 힘입니다. 자, 이 크기를 규명하는 법칙이 쿨롱의 법칙입니다. 전하 사이에 전기력의 크기를 규명한 법칙이 쿨롱의 법칙입니다. 자, 그러면은 쿨롱의 법칙 돼 있는데 쿨롱의 법칙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미치는 힘. 자, 먼저 좀 정의를 해볼까요? 자, 플러스 전하가 있습니다. 여기에 마이너스 전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의 거리를 R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요게 가진 전하를 Q1이라고 하고, 요것이 마이너스 전하가 가진 전기량을 Q2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요 사이에는 힘이 작용합니다. 힘이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발생을 합니다. 힘이. 이걸 인력이라고 그러죠. 잡아당기는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기 때문에 인력이겠죠. 그죠? 그러면은 요거에 대한 이제 그 식을 정의를 하게 되면은 F는, 자, 우리가 비례상수 K가 있습니다. K에 R 제곱에 반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각각의 전기량에 비례하는 이런 식을 갖습니다. 이 힘은 이제 단위가 뉴턴이 되겠죠. 그죠? 뉴턴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K를 우리가 어떻게 정의하느냐 하면은 K는 4파이 입실론으로 정의를 합니다. 입실론 분의 1로.
그러면은 여기 입실론이라는 것은 요 입실론이라는 것은 우리가 유전율이라고 하는데 유전율 어떤 유전체 절연체의 어떤 그 절연 강도를 나타내는 그 비율을 유전율이라고 합니다. 이 유전율은 입실론 제로하고 입실론 R의 곱입니다. 이거는 입실론 제로라는 것은 공기의 유전율을 의미합니다. 공기의 유전율을 의미하고 입실론 R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공기에 비해서 이 물질이 몇 배 정도의 유전율을 갖느냐 해서 이거를 비유전율이라고 합니다. 비유전율. 자, 예를 들면은 어떤 유리가 있다고 합시다. 유리가 있으면은 유리의 입실론 R이 4라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4라고 하면은 이거의 유리의 유전율은 그러면은 요 입실론 R이 4가 되겠죠. 그죠? 4. 그러면은 전체 유전율은 유리의 유전율은 4 곱하기 입실론 제로입니다. 그러니까 공기의 유전율의 4배가 된다는 겁니다. 그죠? 자,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셨으면은 자, K를 조금 더 정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K는 공기 중에서 K는 이렇게 되겠죠.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이 되겠죠. 이거는 입실론 제로는 8.85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성이 공기의 유전율입니다. 이거를 대입하게 하면은 9 곱하기 10의 9성이 됩니다. 9 곱하기 10의 9성.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이제 좀 더 전개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전개를 시키게 되면은 자, 이거는 공기의 유전율이 9 곱하기 10의 9성 그 다음에 공기에서는 R제곱분의 Q1, Q2가 됩니다. 이거는 공기에서입니다. 공기 중에서 쿨롱의 법칙은 9 곱하기 10의 9성 R제곱분의 Q1, Q2가 됩니다. 자, 이것이 쿨롱의 법칙입니다. 이 식도 우리가 자주 시험에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요 식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9 곱하기 10의 9성의 R제곱의 Q1, Q2라는 거. 그러면은 여기에서 어떤 유전율의 입실론 R이 아까 이야기한 대로 4라고 하면은 4인 물질에서는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9 곱하기 10의 9성에 그 다음에 요 입실론 R인 입실론 R로 나눠줘 가지고 이렇게 R 제곱분의 Q1, Q2가 됩니다. 그래서 요 식을 좀 잘 기억을 해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은 전자에 대한 부분입니다. 전자, 원자 내에 존재한다. 원자 내에 존재하며 마이너스 전기를 띠고 원자 핵 주위에 일정한 궤도상에 존재한다. 여기에 핵이 있습니다. 핵은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고, 그러면 이 주변에 어떤 일정한 궤도를 그리면서 이 전자들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전자들은 핵 주변에 어떤 일정한 궤도를 그리면서 전자가 존재를 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전자의 질량은 9.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1kg. 전자 하나가 갖는 전기량은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성. 이 마이너스라는 것은 엄전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마이너스 값을 갖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1쿨롱의 전기량이 되기 위해서는 전자의 수는 6.24 곱하기 10의 18성계. 지금 우리가 전자공학이다 보니까
요 값들을 꼭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요 세 가지 값들에 대해서 질문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자의 전자수는 그 곧 원자 번호다 하는 겁니다. 원자가 갖는 전자의 개수는 원자 번호하고 같다. 예를 들면은 실리콘 원자 같은 경우에 실리콘 SI죠. 그죠? SI 원자는 원자 번호가 14번입니다. 우리가 화학에서 많이 나오는데 원자 번호가 14입니다. 그래서 실리콘이 갖는 총 전자의 개수는 실리콘 하나의 원자가 14개의 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정전계의 성질. 지금 정지에 있는 전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플러스 전하가 존재를 하는데 지금 움직이지 않습니다.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에너지가 최소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가장 안정적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전계의 상태에 대한 성질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전자의 운동 속도입니다. 운동 속도를 한번 구해보고자 하는데, 자, 여기에 전자가 하나가 존재를 한다고 하겠습니다. 이게 전자입니다. 전자가 존재하는데, 자, 이 사이에 전압을 가합니다. V라는 이 사이에 전압을 가합니다. 여기는 플러스 전압, 여기는 마이너스 전압, 접지가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가 플러스죠. 전자는 마이너스 전기를 띠고 있죠. 그럼 어디로 이동합니까? 그렇죠. 마이너스니까 이쪽으로 이동하겠죠. 그럼 이 속도는 얼마가 되느냐 하는 겁니다. 이 전압을 가했을 때 이 전자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지 한번 계산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자, 여기서 전자의 전하량은 E는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성 쿨롱의 전하량을 갖습니다. 그러면은 전하량을 갖는데, 자, 이거에 그럼 에너지는 지금 요 상태에서 에너지는 W는 보통 우리가 W는 QV라고 정의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어떤 전하의 전하량이거든. 그러면 전자의 전하량은 E잖아요. 그죠? 그럼 EV가 됩니다. 일렉트론 볼트가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죠? W라는 것은 전자의 에너지죠. 에너지는 EV입니다. 그죠? E는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성이 되고, 그럼 그따다가 전압을 얼마나 가하느냐에 따라서 요 전자의 에너지가 결정이 되겠죠. 그러면은, 자, 전자의 에너지는 일렉트론 볼트입니다. 이거는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성이고, 이것이 전자의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로 바뀌어야 운동이 됩니까? 그렇죠. 이거 운동 에너지죠.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자성입니다. mv 자성. 그러면은 자, 이거를 이제 식을 가지고 요거는 전자의 질량입니다. 전자의 질량. 아까 9.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1성 킬로그램이 되죠. 그러면 요거를 정리를 해보게 되면은 자, 일렉트론 볼트는 2분의 1 mv 제곱이죠. 그러면 mv 제곱은 2 일렉트론 볼트고 V의 제곱은 m분의 2 일렉트론 볼트고 이게 전압입니다. 그러면 V는 어떻게 됩니까? V는 자, 요 식을 V는 m분의 2 일렉트론 볼트 V는 2 일렉트론 볼트. 요 식을 요 위의 값보다도 요 식을 좀 기억을 꼭 해 두십시오. 전자의 운동에 관련 식은 요거다 하는 거. 이거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그렇죠? 요거. 여기서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요 V라는 것은 전압이고 요거는 운동 속도입니다. 그죠? 이동 속도, 전자의 이동 속도. 요 대문자 V는 가해진 전압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 식을 꼭 좀 기억을 해 두십시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유전율입니다. 유전율. 유전율이라는 것은 유전체가 갖는 정기적 절연 특성지수, 절연지수. 절연이라는 것은 얼마나 전기를 잘 차단하느냐. 전기를 잘 차단하느냐. 예를 들어서 플라스틱 같은 재질이 있다고 합시다. 플라스틱은 플라스틱 요 덩어리가 있다고 합시다. 플라스틱 막대가 있다고 합시다. 그럼 여기에 100볼트를 가했을 때 여기에 여기에는 이게 지금 절연이 돼야 되니까 여기에는 전류가 안 흘러야 되죠. 전류가 안 흐르죠. 그러면 여기에는 전압이 안 걸려야 됩니다. 근데 이게 완전한 0이 안 될 거예요. 그죠? 조금 흐르잖아요. 조금 미세하게 전류가 흐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완전하게 차단시키면은 이게 이제 완전하게 절연이 되면은 이거는 아주 완벽한 유전체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얼마나 전기를 잘 절연하느냐를 나타내는 그런 지수가 유전율입니다. 유전율. 그러면은 공기의 유전율은 얼마인지 한번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아까 우리가 앞에서 쿨롱의 법칙 할 때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은 9 곱하기 10의 9성이라고 했습니다.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이 9 곱하기 10의 9성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입실론 제로를 가지고 계산을 해보면은 입실론 제로는 36파이분의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성이 되고 8.85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성이 됩니다. 자, 이것이 공기의 유전율입니다. 공기의 유전율 입실론 제로. 자, 이 값은 좀 여러분들이 이제 좀 고득점을 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이 값을 좀 기억을 해 두시면은 앞으로 계속 도움이 될 겁니다. 입실론 제로는 8.85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성이고 요 값들 이런 것들도 조금 이제 공부를 깊이 있게 하는 학생들은 좀 값을 기억을 해 두십시오. 그 다음에 비유전율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책마다 좀 다르긴 한데 어떤 책에는 입실론 R이라고 표현하는 책도 있고 입실론 S라고 표현하는 책도 있는데 우리 책에는 입실론 S라고 표현을 합니다. 비유전율입니다. 어떤 유전체의 유전율과 공기의 유전율의 비를 말합니다. 공기에 비해서 몇 배냐 이거죠. 공기에 비해서. 자, 공기의 비유전율은 1이죠. 당연하잖아요. 그죠? 공기의 유전율은 1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1을 기준으로 해서 몇 배냐 이거죠. 그러면 어떤 물질이 아까 플라스틱이라 했으니까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 입실론 S가 9라고 하자 이거죠. 9라고 하는 것은 공기보다도 절연을 9배 정도 잘하는 물질이라는 겁니다. 9배 정도의 절연 능력을 갖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물질마다 10.5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성 이렇게 정의를 하기가 좀 복잡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공기값을 이만큼으로 딱 정의해 놓고 그 물질은 공기의 몇 배냐 이거죠. 예를 들어서 유리 같으면은 입실론 S를 4.5다. 이렇게 하면은 유리는 공기보다도 절연을 한 4.5배 강하구나. 이렇게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 비유전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전율을 어떤 유전체의 전체 유전율은 입실론이라고 하는 것은 공기의 유전율에다가 이거 비유전율, 이거는 몇 배냐는 거죠. 공기의 몇 배 정도 되느냐 하는 것을 나타내는 이것을 입실론 S를 비유전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대전입니다. 대전. 충청도 대전이 아니고 대전.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물질이 있습니다. 여기에 물질이 쭉 있어요. 물질에는 플러스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고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렇게 혼재해 있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렇게 막 혼재해 있습니다. 근데 여기다가
어떤 양전하를 갖는 물질을 갖다 가까이 대게 되면은 이것이 재배치가 일어나겠죠. 그럼 이쪽은 마이너스 쪽으로 이렇게 쫙 쏠리게 될 거고, 이쪽은 그러면 플러스 쪽으로 쏠리게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양극화가 되겠죠. 분극 현상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이 물질이 처음에는 이게 중성 상태였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가 중성 상태, 정기적으로 중성 상태이다가 이렇게 탁 전기를 갖다 대면 어떤 이거는 전기 극성을 갖고 있죠. 플러스 극성을 갖는 물질을 이렇게 가까이 갖다 대게 되면은 어떤 이렇게 분극 현상에 의해서 이것이 전기를 띠게 됩니다. 전기를 띠게 된다 이거죠. 이것이 대전입니다. 대전. 전기를 띠게 된다는 거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성 원자로 이루어진 물질이, 자, 처음에 중성 물질이 외부의 힘에 의해서 전하가 재배치되어 전하량의 평행이 깨어짐으로써 양전하 또는 음전하를 띠게 되는 현상을 대전이라고 한다. 대전, 전기를 띠게 되는 현상을, 처음에는 중성이었는데 어떤 현상에 의해서 전기를 띠게 되는 현상을 대전이라고 한다. 대전에 의해 물체가 전기를 띠게 되면 그것을 전하라고 한다. 전하. 전하라는 게 뭐냐? 전기를 띤 알갱이를 우리가 전하라고 한다. 저는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러면은 전하를 기호로는 Q라고 합니다. Q. 기호는 Q. 단위는 쿨롱. 기호는 이게 Q로서, 이거 Q 크면 이거는 전하의 기호구나. 단위는 쿨롱이구나. 단위. 자, 이거하고 똑같죠. 전류의 기호는 I죠. I라고 표현하고 단위는 암페어죠. 전압은 볼트라는 V로 기호하고 단위는 볼트라고 읽죠. 그죠? 이거는 똑같고. 그래서 기호하고 단위하고 이걸 좀 잘 기억을 해 두십시오. 자, 다음은 정전유도 현상입니다. 정전유도 현상. 자, 이거는 대전된 겁니다. 대전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전기를 띠고 있다는 거죠. 그 전기를 띠고 있다 이런 거죠. 그 대전된 금속봉 A를 대전되지 않는 물체 B, 이거는 처음에 대전되지 않았습니다. 전기를 대전되지 않는, 그러니까 이거는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이렇게 혼재해 있는 겁니다.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이렇게 혼재해 있는 이런 상태에서, 그럼 이거는 전기를 띠고 있지 않는데 요거를 가까이 가져가게 되면은 이거는 반대극성, 이게 플러스라고 하면은 플러스 전기라고 하면은 여기는 마이너스 전기는 이쪽에 오고 플러스 전기는 밀치게 되어 가지고 플러스는 이쪽으로 다 쏠리고 마이너스는 이쪽으로 와서 이 물체가 전기를 띠게 되는 거죠. 전기를 띠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까이 하면은 금속봉의 대전체에 가까운 쪽의 대전체와 다른 쪽의 다른 종의 전기가 발생하고 먼 쪽에는 같은 종의, 그러니까 요게 플러스라고 하면은 마이너스는 이쪽에 플러스는 이쪽으로 쏠리게 된다는 거죠. 이 현상을 우리가 정전유도 현상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정전유도 현상. 그죠? 기억을 해 두십시오. 자,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자, 전하란 무엇인가? 또 종류는 무엇인가? 전하라는 것은 우리가 전기를 띤 작은 알갱이다. 전기를 띤 작은 물체다. 그러면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플러스 전하가 있고 마이너스 전하가 있다. 플러스 전하가 띈 것은 양자 또는 양성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마이너스 전기를 띠고 있는 것은 전자다. 대표적인 게. 자, 요거 전자는 마이너스 전기를 띠고 있다. 그 다음 2번 전자의 질량과 전하량, 이것도 기억을 해 두시라 했습니다. 전자의 질량은 자 9.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1성 킬로그램. 자, 전자 한 개의 전하량은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성 쿨롱이라는 거 기억을 해 두십시오. 그러면은 1쿨롱의 전하량을 갖기 위해서는 몇 개의 전자수가 필요한가? 자, 한 개가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성이니까, 그죠? 그러면은 이 쿨롱이니까 1쿨롱이 되기 위해서는 여기서로부터 역수해 주면 되죠. 6.24 곱하기 10의 18성계가 모여야 1쿨롱의 전하량을 갖습니다. 자, 공기의 유전율은 얼마인가? 공기의 유전율 입실론 제로라고 합니다. 이것은 8.85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성 마이너스 12성입니다. 그죠? 제가 착각했네요. 마이너스 12성 8.85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성의 유전율을 갖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물질의 유전율의 공기가 유전율보다 5배 크다면은 5배 크다 이거라. 공기의 유전율보다 5배가 크다. 그러면은 그 물질의 비유전율은 뭐냐? 이것이 비유전율의 어떤 물질의 비유전율 입실론 S의 정의잖아요. 그죠? 이거는 공기의 유전율에 비해서 이게 몇 배가 크냐 하는 게, 그럼 이거는 당연히 5배가 크다. 그죠? 그러면 5배가 크다. 그러면 비유전율은 얼마인가? 5가 되겠죠. 그죠? 이것이 비유전율에 대한 정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정전력. 정전력이라는 것은 아까 정지에 있는 전하에 의해서 생기는 힘. 자, 정전력이라는 것은 전하를 가진, 이 전하라는 것은 정전하입니다. 그죠? 가만히 있는 전하를 가진 두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 이것이 우리가 쿨롱의 법칙입니다. 쿨롱의 법칙에 의해서 이 힘이 정의가 됩니다. 자, 쿨롱의 법칙이라는 것은 전하를 가진 두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기는 두 전하의 곱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전하가 여기 Q1이 있고 여기에 Q2가 있습니다. Q2가 있고 거리는 R입니다. 거리는 R. 그러면 이 전하가 같은 극성을 띠게 되면은 서로 이와 같이 서로 밀어내게 됩니다. 청력이 작용할 거고, 만약에 여기가 마이너스라고 하면 극성이 서로 다르죠. 그러면은 서로 이렇게 잡아당기는 그런 인력이 작용할 겁니다. 그거는 이제 방향을 의미하고, 자, 크기는 쿨롱의 법칙에 의해서 됩니다. 자, 이 AR12라는 이것은 방향 단위 벡터입니다. 방향을 나타내는 방향 단위 벡터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이제 뭐 그냥 방향을 나타내는 그 방향 계수고, 그냥 힘은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전하량의 곱에 비례한다. 그러면 쿨롱의 법칙은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F는 어떤 개수에다가 그 사이에 그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그 전기량의 곱에 비례한다는 겁니다. 그죠? 요거를 기억해 두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어떤 상수인데, 이건 상수입니다. 매질 상수에, 매질에 관련된 상수예요. 자, 이거는 요거 아까 공기 중일 때는 4파이 입실론 제로 분의 1, 4파이 입실론 제로 분의 1. 그러면 요거를 우리가 공기 중일 때 이거를 대입하면은 이거 K는
9 곱하기 10의 구성이 됩니다. 그러면은 공기 중일 때는 어떤 쿨롱의 법칙의 크기는 9 곱하기 10의 구성에다가 R제곱분의 Q1, Q2가 됩니다. 그죠? 요거를 좀 기억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항상 F21과 F12는 방향이 서로 반대다는 거, 방향이. 그죠? 방향이 항상 반대겠죠. 요거는 요쪽이라면은 요거는 요쪽 방향으로 움직이고 서로 방향이 서로 반대다는 거. 다음은 예제입니다. 우리가 쿨롱의 법칙에 관한 예제인데, 자, 진공 중에 전하가 10쿨롱 마이너스 10쿨롱이며 거리가 10m의 거리에 있다. 자, 그러면 쿨롱 이제 여기서 작용하는 힘 F는 몇 뉴턴인가 돼 있죠. 자, 이거는 뭐 역시 쿨롱의 법칙이 되겠죠. 자, 9 곱하기 10의 구성 R제곱, R제곱이니까 10의 제곱이 되겠죠. 그 다음에 Q1, Q2가 자, 10 곱하기 10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것은 이렇게, 이것은 1이 되겠죠. 1이 되니까 답은 힘은 9 곱하기 10의 구성 뉴턴의 힘이 작용할 겁니다. 요거는 역시 극성이 다르니까 서로 인력, 잡아당기는 인력이 작용을 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와 같은 쿨롱의 법칙에 관한 시험 문제도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개입니다. 전개. 일렉트릭 필드라 하고 기호로는 E로 표시합니다. E. 아까 힘은 F입니다. 그죠? 작용하는 힘은 F고 전개 E. 전개라는 것은 뭐냐? 전개라는 것은 대전된 주위에 전하를 놓으면 전기력이 작용하는데, 그죠? 대전된 주위에 전하를 놓게 되면 서로 힘이 작용하잖아요. 그죠? 그 전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을 전개라고 한다. 자, 이게 중요합니다. 그죠? 어떤 전하에 의해서